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5개를 좀 선별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씩 좀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세노텍.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이 세라믹 쪽을 양산에 성공한 기업인데 세라믹 비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안에 품목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노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뭔가 주목받을 만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제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을 국내 최초로 양산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좀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 혹은 이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신성장 산업과 같이 좀 궤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실제로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이제 세노텍이라는 종목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만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먼저 보게 되면요. 지금 장기간 동안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딱 흐름만 봐도 되게 변동성도 크게 나오는 구간들도 있었고 네. 그런 순간들이 아닐 때는 대부분 이제 매집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도 마찬가지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한번 강력하게 흐름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 장세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이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시가총액도 되게 800억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기업이고 또 본격적인 펀더멘탈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보니까 재무적인 이슈나 아니면 실적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마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때 급등이 나왔었던 흐름들은 뭐냐면 그때 이제 히토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노텍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제로 호주 쪽이나 이쪽으로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1월 달에 상하이 쪽 기업으로도 세라믹 비드를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세노텍이라는 기업이 실적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기업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세라믹 비드 쪽을 통해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규모만으로 봤을 때 거의 300억 수준 규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하이 쪽이랑 호주 쪽을 더했을 때 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년도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2차 전지와 같은 궤를 한다라면 앞으로 이제 이런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오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6% 하락하고 있고 전일도 10%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 여기 지금 바닥 지지선이 상당히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구간만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추세가 유지된다면 매집되고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않겠나 이런 흐름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나타나는 이제 세노텍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만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한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버티면서 좋은 모멘텀으로 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안내드리면서요. 오늘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를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아랫선까지 1,700원 구간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노텍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지금 어쨌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린 대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세노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AD칩스입니다. AD칩스도 오늘 좀 하락폭이 5% 넘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좀 변동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설계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던 네. 기업인데요. 사실 우리가 AD칩스라는 종목을 알 때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이던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지금 387원이에요, 주가가. 네. 상당히 저조한 기업인데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그래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은 생기고 있고 개선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신사업입니다. 냉동 냉장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전 쪽으로 이제 시너지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AD칩스가 반도체 설계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지금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수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당연히도 동전주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냉동 냉장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이었습니다. 적자 전환을 지속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는 마이너스 30억을 찍었는데 올해 지금 누적 영업이익이 7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부분이 4분기에도 흑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사실 마이너스 30억 하던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한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단순하게 뭔가 비용이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신사업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좀 늘려나가면서 이익폭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냉동 냉장 사업을 집중을 해본다면 AD칩스가 지금까지는 약간 테마주적인 부분만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더라면 네.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펀더멘탈 냉장 냉동 사업 관련돼서도 이제 흐름을 좀 받아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AD칩스가 사실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크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은 맞지만 다만 이제 냉장 냉동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집중을 하면서 AD칩스의 강력한 투자 모멘텀을 권유드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관리 종목도 해제되면서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는 집중을 해볼 만하니까 제가 가져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오늘은 여전히도 아직 바닥권에 있고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2배 이상 성장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 만큼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조금이나마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인 만큼 리스크 관리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AD칩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36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칩스는 일단은 손절 라인 360원 저희가 가이드라인 쳐드렸으니까 이것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AD칩스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중앙 D&M입니다. 중앙 D&M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한 6% 가까이 최근에 12월에는 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중앙 D&M 같은 경우는 PVC 관련된 제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건축 자재들도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분양 대행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통신기기 장비업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차트를 바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좋지 않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이제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는데요. 원래는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도 들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뭐 관리 종목에서도 해제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 관련해서 거의 금액대로도 거의 100억 원 규모의 이제 사채 전환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뭐 5월 달에 이제 5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호재가 연일 나오면서 상한가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는 3연속 상한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자금 조달이 나오고 관리 종목이 해제되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지금 급등이 강력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중앙 D&M이라는 종목이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기업이고 호재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 종목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이랑은 상당히 무관하게 지금 주가 자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1,700원대의 고점을 잡아놓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게 자금 조달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5월 달에 진행했었던 자금 조달 건에서 지금 투자자가 납입을 유예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예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6회차 유예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유예가 될 경우에는 벌점이 이제 누적되면서 주식이 거래 정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 계약도 나오고 있고 자금 조달도 되면서 관리 종목까지 해제가 된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납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벌점이 쌓이게 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 이러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이 잡힌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러한 상승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 D&M이란 종목 앞으로 체크하실 땐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만 더 차분하게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 D&M 같은 경우는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드렸고요. 손절가는 1,250원으로 안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중앙 D&M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1,250원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라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현우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새해 뵙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네, 오늘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